안녕하십니까. 상권분석, 입지분석, 점포개발 35년차 경력의 권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바닥권리금을 중심으로 권리금 수수 관행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고 또 향후 권리금이 어떤 양상을 보일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닥권리금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가건물 혹은 점포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에 대한 권리금은 주장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줄 압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로 전국 대부분의 상권이 빈 점포와 빈 상가 건물이 증가하는 상황이라 바닥 권리금은 고사하고 임차료, 보증금과 월세 등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임차료와 권리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필자는 바닥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을 임대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와 관리비 등으로 그 프리미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지 조건이 비슷한 번화가 특성이 강한 명동의 20평 점포와 주택가 특성이 강한 화곡역 점포 20평의 임대료는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은 임대인이 가져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경기가 나아지더라도 바닥 권리금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바닥 권리금이 사라지면 모든 양수 양도 계약, 즉 권리금 계약은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으로 권리금을 산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장사가 안 되는 점포는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권리금은 일제강점기 때 남대문 시장의 운영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그 자리세를 받은 것이 시작이라는 설이 있고 6.25 한국전쟁 이후 사용료 개념으로 시작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 발표한 배병일의 상가건물 임대차의 권리금이라는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귀속재산의 사용권 양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는 주장과 6.25 한국전쟁 이후 도심 상가의 파괴와 인구 집중으로 점포의 수급 불균형에서 권리금이 발생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필자 역시 권리금은 상가 건물 혹은 점포의 수급 불균형설이 가장 유력한 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 건물 및 점포의 수급 불균형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함에 따라 초과 수요로 인해 임차권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권리금은 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 발달 과정에서 상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차권 프리미엄 성격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권리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리금으로 중간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들로 인해 바닥 권리금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80년대 들어와서 지하철 개통과 압구정이 뜨기 시작하면서 권리금이 폭등하였고 그 여파로 노점상까지 그에게 권리금을 주고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 서울 올림픽 이후 해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닥 권리금을 거래하는 중간 브로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분양상가에서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1990년대 들어와서는 분양상가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권리금으로 돈을 버는 전문꾼들과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컨설턴트란 명함을 내세워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이때 당시에는 바닥 권리금을 당연시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에는 2009년에 발생한 용산 참사로 권리금과 임차권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었고 젠틀리피케이션, 둥지 혹은 원주민 내몰림 현상 조짐이 있었으며 경기가 나빠지면서 바닥 권리금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물주 혹은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아 챙긴 일이 빈번해지고 버럭고 중 일부는 괜찮은 장소 혹은 위치 정보들을 선점하여 권리금을 착복하였으며 소위 부동산 컨설턴트라는 사람들은 권리금 작업을 통해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나누어 챙기는 일들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우리나라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보호 과정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2001년 12월 29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2009년 용산 참사 이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임차권의 보호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둘째 단계는 2009년 이후 2015년까지입니다. 용산 참사의 주 원인이 권리금이었던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즉 임차인이 입점할 때는 권리금을 주고 입점하였으나 재개발이 발휘되면서 퇴점할 때는 권리금을 받을 상대방도 법률 규정도 없어서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시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강제 진압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 시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셋째 단계는 201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조항의 주 요지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을 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권리금은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법제화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 시행되었지만 제한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 여전히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많아 임대인들에게 권리금 양수 양도에 관한 동의를 얻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랬던 것이 2000년대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상권 양극화가 극심해졌고 월세가 높은 것은 빈 점포와 빈 건물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권리금도 반토막 나거나 아예 없어진 곳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번화가 특성이 강한 상권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 등은 권리금 없는 빈 점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권리금 계산할 때 바닥 권리금은 계산하지 않고 영업 권리금과 시설 권리금만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필자가 오래전부터 주장했던 바닥 권리금이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현실화되는 것 같아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권리금 계산을 토대로 한 출점 타당성 분석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점포 창업을 준비하거나 권리금에 관심이 있는 창업자들은 꼭 시청하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